이번 시간에는 벡터 공간과 부분 공간에 대하여 그 이해를 심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벡터 공간을 강의함에 있어서 저가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지우지 않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벡터 공간 자체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원리 원칙대로 표시를 해주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모든 교과서에 이것을 원리 원칙대로 표현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교과서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표현을 안 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만 표현을 해 놓으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처음 본 사람들, 즉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에 이것을 배울 적에는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리 원칙대로 이것을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집합 라지 V가 벡터 어디션, 즉 벡터 덧셈 연산 플러스와 스칼라 곱에 대하여 닫혀져 있다고 하자. 벡터 덧셈 연산 이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해서 했던 그 플러스가 아니고 벡터 계산할 때 사용한 그 플러스예요. 즉 여기에다가 이렇게 쳐주면서 실수해서 플러스 연산과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곱, 즉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기호 표시를 점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즉 말해서 스칼라 곱 이것은 기호 표시를 제가 점으로 나타내 주겠다 이거예요. 고로 스칼라 곱 점에 대해서 닫혀져 있다고 하자. 무엇이? 집합 라지 V가. 즉 말해서 UVW라는 것이 집합 라지 V의 원소라고 하고 알파와 베타라는 이 값들이 실수 집합의 원소라고 했을 적에 U 플러스 V가 라지 V의 원소이고 이런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여기서 플러스는 실수해서 플러스가 아니고 벡터 어디션 할 때의 그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즉 U 동그라미 플러스 V 이 결과가 다시 라지 V 집합의 원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알파라는 실수에 대하여 알파.V 이 연산을 해 놓은 그 결과도 라지 V 집합의 원소가 되어졌다고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고로 벡터 어디션에 대한 그 합도 다시 집합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지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연산의 결과도 라지 V 집합의 원소가 되어졌다고 할 적에 아래의 8가지의 공리가 성립하면은 그제서야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다 라는 표현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다 라고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2가지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이 8가지의 공리가 성립을 해야 되죠. 첫 번째 전제 조건, 집합 라지 V의 두 원소에 대한 벡터 어디션의 결과가 다시 집합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질 것. 두 번째 전제 조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점 연산에 대하여 실수하고 집합 라지 V의 원소인 그냥 V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줬을 때 그 결과가 라지 V 집합 원소가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이 2가지가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이 8가지 공리를 만족시켜야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라고 불리워진다.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 되어졌을 적에 집합 라지 V의 원소들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U 또는 V 이것들을 벡터라고 해요. 이럴 적에 첫 번째 공리에 대해서는 U 플러스 V는 V 플러스 U, 즉 말해서 집합 라지 V의 원소인 2개의 벡터 U와 V가 벡터 어디션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예요. 고로 엄밀하게 적어주면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두 벡터가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에 대하여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어쩌려면은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 되어지려면은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벡터 라지 V의 세 원소 있죠. 즉, 세 개의 벡터 U, V, W가 서로 간에 벡터 어디션에 대하여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가, 동그라미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항등원, 즉,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항등원이 집합 라지 V의 원소로서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합 라지 V의 원소 임의의 벡터 U하고 항등원하고 벡터 어디션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그대로 벡터 U가 되어지는 항등원 제로벡터, 항등원을 제로벡터라고 많이 표시를 하고 또한 0벡터 이렇게 읽기도 해줍니다. 제로벡터가 집합 라지 V에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 여곤이 존재해야 된다. 어디에? 집합 라지 V에. 그러한 여곤을 마이너스 U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집합 라지 V의 임의의 원소 U에 대하여 그것의 여곤을 마이너스 U로 표현을 해줬어. 그러한 여곤과 원래의 벡터 U를 벡터 어디션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항등원이 돼야 된다. 이러한 벡터 U 여곤인 마이너스 U가 집합 라지 V에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알파라는 실수하고 D의 벡터하고 서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줬어. 고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 표시를 해줘야 되어지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벡터는 벡터 어디션 연산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 플러스가 벡터 어디션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고로 실수집합 또는 실수체에서 알파라는 실수하고 두 벡터의 벡터 어디션하고 서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준 그 결과는 실수하고 U라는 벡터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수하고 벡터 V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고 그 결과를 벡터 어디션을 해주는 걸로써 약속을 했어. 이 다섯 번째 공리는 이것이 성립하게끔 되어져야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이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것은 실수죠. 즉 실수라는 알파 플러스 실수라는 베타 이렇게 했을 적에 이때의 플러스는 말 그대로 실수에서 플러스야. 그것하고 뒤에 있는 벡터 U하고 연산은 어떤 것만 정의가 되어집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점 연산만 정의가 되어지죠. 이럴 적에 이것이 뭐하고 같아질 것을 요구를 하냐면은 알파 점 U 그리고 베타 점 U 이것과 이것을 서로 벡터 어디션을 해주는 걸로써 이것이 같아져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여섯 번째 공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리 같은 경우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서로 곱해져 있죠. 이때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하기가 생략되어져 있어.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실수와 실수끼리를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죠. 그 실수하고 뒤에 있는 U라는 벡터하고는 점연산이 정의가 되어지죠. 이 점연산은 무엇하고 같아져야 될 것을 요청을 하냐면은 베타 점 U하고 같고 그러면 이것이 벡터가 되어지죠. 왜 벡터가 되어져? 베타 점 U가 뭐예요? 베타가 실수이기 때문에 알파 점 V가 라지 V 집합의 원소가 되어지고 라지 V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 점 U 이것은 벡터야. 앞에 있는 알파는 실수야. 고로 실수와 벡터끼리는 점 연산이 정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 이코로 이것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일곱 번째 공리가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 공리는 실수집합 또는 실수체 R 위에 어떠한 단위 원소가 존재해. 단위 원소라는 것은 실수에서는 1이죠. 그런데 또 다른 체에 대해서는 1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단위원이 될 수가 있어. 아무튼 단위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단위 원에다가 집합 라지 V 원소 U 벡터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U 벡터가 그대로 되어지는 단위 원소 1이라는 것이 실수 R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실수 R 속에는 1이 포함되어져 있어.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쭉 해오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실수체만 다루기 때문에 단위 원소가 실수에서 넘버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임의의 체에 대해서 벡터 공간을 정의를 할 적에는 여기에 적어놓은 이 일이 꼭 실수해서 그 일이 되라는 법은 없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임의의 어떤 체에서 단위 원소라는 것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 단위 원소하고 벡터 U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다시 벡터 U가 되어지는 단위 원소가 체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실수체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실수체에서는 그 단위 원소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넘버 1, 1이다 그 말이야.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제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지요. 부분 공간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일 때 공집합은 아닌 집합 라지 W가 있어. 그런데 이 집합 라지 W가 집합 라지 V의 부분 집합일 적에 V의 부분 집합 라지 W가 V에서 정의된 두 연산, 즉 여기서 플러스와 점이란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서도 벡터 어디션 플러스가 되어지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점이 되어지겠죠. 이것에 대해서 벡터 공간을 이룰 때 이때 라지 W 집합을 라지 V 집합의 부분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라지 V 집합은 라지 V 집합의 부분 공간 이것은 맞죠? 즉 두 개의 집합이 똑같다. 그러면 이 집합은 이것의 부분 집합, 이 집합은 이것의 부분 집합 그렇게 하기로 한다고 했죠. 이럴 적에 라지 W 집합이 라지 V 집합의 부분 공간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것이냐? 라지 W 집합이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점에 대하여 닫혀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임의의 W1, W2 원소, 무수 원소, 라지 W 집합의 원소야. 이것하고 또 실수 또는 실수체 알파 베타에 대하여 W1 플러스 W2 여기서도 이 플러스가 무슨 플러스야? 실수에서 플러스가 아니고 벡터 어디션에서 플러스야.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W1 동그라미 플러스 W2가 라지 W 원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실수체의 원소 알파하고 그 다음에 W1이라는 벡터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되어졌을 적에 그 결과가 다시 라지 W 원소가 되어지면은 라지 W 집합이 라지 V 집합의 부분 공간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기로 했지요. 그래가지고 앞전 시간에 실례 문제를 보였었죠. 이번 시간에도 역시 실례 문제를 더 얘기를 함으로써 벡터 공간과 부분 공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라지 V 집합이 X, Y, Z라는 3차원 공간상에서 점으로 정의되어져 있다. 그런데 라지 V라는 집합 있죠. 이 점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제로 이것을 만족해야 되는 점이야. 이럴 적에 다음의 두 연산 즉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점에 대하여 실수 또는 실수체 위에서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지는가? 무엇이? 집합 라지 V가 여러분들 여기서 R3라는 것은 뭐예요? 3차원 공간상에서의 모든 점들의 전체 집합을 R3라고 표현을 했어. 그런데 집합 라지 V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어? 임의의 XYZ가 아니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 XYZ가 라지 V 집합이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V 집합은 3차원 공간상의 R3의 점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어지죠. 왜?
R3에서는 XYZ가 아무런 조건도 갖지 않는 그냥 XYZ야. 그런데 라지 V집합은 XYZ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고로 R3가 훨씬 라지 V집합보다 더 범위가 넓지요. 고로 라지 V집합은 R3의 부분집합이 되어진다. 이때 어떠한 집합의 벡터 공간을 이룬가 안 이룬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적에는 가장 먼저 두 개의 연산이 정의되어진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말해서 벡터 공간을 이룬다, 부분 공간을 이룬다. 그 말은 어떤 연산 하에서 벡터 공간을 이루는가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벡터 어디션에 대해서는 x1, y1, z1이라는 한 점,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 x2, y2, z2라는 한 점,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 줄 거냐면은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하고 Z좌표는 Z좌표끼리 더하는 이 세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점으로서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를 정의하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정의해 줘야 되겠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알파라는 실수 또는 실수체 집합에서의 하나의 원소를 끄집어 왔어. 알파를. 그래가지고 x1, y1, z1이라는 세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점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줬어. 그러면은 알파와 이 점 간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정의해준다? x좌표에다가 알파 곱하고 y좌표에다가 또 알파 곱하고 z좌표에다가 또 알파 곱한 걸로서 정의를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라지 V집합이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지는가? 라고 여쭤봤어. 그것에 대한 답은 뭐야? Yes! 부분 공간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죠. 자, 증명. 라지 V집합은 분명히 R3의 부분 집합이 되어진다고 아까 얘기했고, 또한 R3 집합은 벡터 어디션과 점 연산에 대하여 벡터 공간을 이룬다 라는 것도 앞전 시간 여기를 보면은 증명이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위의 1과 2만 보이면 된다. 첫 번째, V1, V2가 라지 V집합이라고 했을 적에 V1과 V2를 벡터 어디션을 해줬어. 즉 말해서 이것은 V1, 이것은 V2라는 점을 벡터 어디션을 해주면은 이 정의에 의해서 이것 벡터 어디션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집합 라지 V의 원소인가 그것을 보여야 되겠지요. 첫 번째로. 그러면 그것부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 y1, z1 이것이 V1이라는 차표점들이죠. 이 차표점들이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지려면은 이것을 만족해야 되어지죠. 그러므로 x1, y1, z1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은 제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x2, y2, z2 좌표들로 이루어지는 한 점은 이것이 역시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지려면 이것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z2는 제로 이걸 만족해야 되어지죠.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나온 이 결과가 과연 라지 V집합의 원소인가 그것만 체크해주면 되어지겠다. 고로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이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라지 V집합이 되려면은 이것을 만족해야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A에다가 X좌표 곱하고, 여기서는 X좌표가 X1 플러스 X2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X좌표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Y좌표 곱했죠. B에다가 Y좌표 Y1 플러스 Y2를 곱하고, 그 다음 플러스 C에다가 Z좌표 곱했죠. C에다가 Z좌표를 곱했어. 이 결과가 0이 되어져야 이 점이 라지 V의 원소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이것과
이것은 전제 조건으로부터 성립하죠. 어떤 전제 조건? 이것과 이것이 라지 V 집합의 원소라는 전제 조건으로부터 이것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것과 이 두 식에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 봅시다. 그러면 우변은 제로,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 플러스 제로 해봐야 제로이고 좌변 더하면 어때요? A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B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C의 Z1 플러스 Z2 이렇게 되어지죠. 이거 니코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답은 yes. 즉 이것은 집합 라지 V의 원소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도 증명을 해줘야 집합 라지 V가 R3의 부분 공간임을 증명을 완전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알파 V1 이것은 알파 점 해놓고 V1점이 X1, Y1, Z1이죠. 그러면 이것의 계산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결과가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지는가 그걸 체크해야 되겠지요. 고로 이 결과가 라지 V의 원소가 되려면은 이것은 X좌표, 이것은 Y좌표, 이것은 Z좌표이기 때문에 AX좌표 플러스 BY좌표 플러스 CZ좌표 이것 이코르 무엇이 되어져야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이 제로가 되어진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알파를 앞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알파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야?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로 이 전체는 제로가 된다. 왜 이것 자체가 제로가 되어집니까?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A의 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은 제로가 되어진다고. 지금 말해서 여기서 했죠. 이제 숙제를 하나 낼게요. 이 문제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 집합 라지 V는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지는가? 그건 여러분이 증명해 보세요. 바로 앞 시간 수업을 참고를 하면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한다면은 이것은 3차원 공간상에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을 나타내고 있죠. 즉 이것은 평면의 방정식인데 3차원 공간상에서 점 X, Y, Z가 벡터 A, B, C의 수직한 평면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숙제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가 되어지죠.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벡터 공간이 아니야. 즉 제가 답부터 얘기를 해줬어. 벡터 공간이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3차원 공간상에서 평면이 아니고 직선에 대하여 그 직선상의 점들이 벡터 공간인가 아닌가 그걸 살펴보자. 다시 말해서 라지 V라는 집합은 X, Y, Z라는 세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3차원 공간상의 점이야. 그런데 이 점들은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는 T 이러한 식을 만족하고 있어. 이것이 3차원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지라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T라는 것은 매개변수야. 여기에서 평면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이번 문제는 3차원 공간상에서 직선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모든 점들의 전체 집합 X, Y, Z 이러한 모든 전체 집합들에 대하여 집합 라지 V는 위의 연산 동그라미 플러스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점에 대하여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지는가 그걸 여쭤봤죠. 여기서 동그라미 플러스와 점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이렇게 각자 정의가 되어져 있죠. 즉 말해서 3차원 공간상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R3 집합의 부분 공간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여쭤본 질문이야. 참고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R3 집합의 부분 공간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단 말이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지는가, 그걸 여쭤봤죠. 그러면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가, 그것만 보면 되어지겠죠. 자, R3 집합은 이미 벡터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연산에 대하여? 동그라미 플러스와 점 연산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된 거. 그러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라지 V 집합 중에서 임의의 두 원소 V1, V2를 선택을 해가지고 벡터 어디션을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은 V1이란 것은 X1, Y1, Z1이라는 세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점이고, 그 다음에 벡터 어디션 그대로 적어주고, V2라는 것은 X2, Y2, Z2라는 세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점이죠. 이 두 개의 점을 벡터 어디션을 해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 무엇에 의해서? 이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이 점이 라지 V집합의 원소인가? 즉 라지 V집합은 이번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죠. 즉 말해서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전체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이 포인트가 라지 V집합인가, 그것을 체크해 보아라. 이때 X1, Y1, Z1 이것은 당연히 라지 V집합의 원소요. 왜? 라지 V집합에서 끌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X1, Y1, Z1은 이것을 만족해야 되어지죠. 왜? 라지 V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고로 X1이라는 것은 AT1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T라는 것은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X1, Y1, Z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는 이 매개 변수 T를 T1으로 표시할 거예요. 이 매개 변수 T는 계속 변하죠. 고로 X1은 AT1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거 표시에 의하면은 X1은 AT1, Y1은 BT1, Z1은 CT1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V2 벡터에 대해서는, 즉 V2 점에 대해서는 X2라는 것은 AT2, Y2라는 것은 BT2, Z2라는 것은 CT2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T2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직선 방정식에서 매개 변수 T를 T2로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곳으로부터 이것이 과연 라지 V집합인가, 그것을 이끌어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보세요. 이 식과 이 식에서 각자 좌변과 우변을 더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X1 플러스 X2는 AT1 플러스 AT2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X1 플러스 X2는 A를 묶어내서 T1 플러스 T2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Y1 플러스 Y2는 B를 묶어내면은 T1 플러스 T2 이렇게 되어지고, Z1 플러스 Z2도 이렇게 되어지겠다. 여기서 T1 플러스 T2 이것은 매개 변수로서 각자 실수상에서 변하는 값들이죠. 즉 말해서 T1 플러스 T2는 실수집합이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세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이 점도 V집합이라면은 이것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1 플러스 X2는 A, T의 1, 2 이렇게 놨어. 즉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에서 매개 변수를 T의 원투로 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Y1 플러스 Y2는 B의 T의 원투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Z1 플러스 Z2는 C의 T의 원투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다면은 이것하고 같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 X1 플러스 X2는 A 곱하기 실수 그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X1 플러스 X2는 A 곱하기 T12라는 실수. 그 다음에 Y1 플러스 Y2는 B 곱하기 실수 그렇게 되어져 있죠. Y1 플러스 Y2는 BT의 1, 2, B 곱하기 실수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Z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고로 벡터 어디션에 대하여 라지 V집합은
이렇게 정의된 두 연산에 대하여 닫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체크해야 되어지죠. 이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닫혀져 있는가. 자, 알파.v1 이것은 알파.x1, y1, z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알파 x1, 알파 y1, 알파 z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결과가, 즉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한 이 결과가 라지 V집합의 원소인가, 그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어지죠. 그러면 체크해 줘 봅시다. 자, 이 점이 과연 이것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되어지죠. 그러면 이 점을 다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쳐주면은 이것은 X좌표, 이것은 Y좌표, 이것은 Z좌표이기 때문에 이 직선식 형태로 고쳐주면은 A의 알파 X1 이코르 B의 알파 Y1 이코르 C의 알파 Z1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이 매개변수 T를 T의 알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 식 전체를 알파로 나누어 주면은 이것은 A분의 X1, 이것은 B분의 Y1, 이것은 C분의 Z1, 이것은 알파분의 T알파 그렇게 되어지죠. 알파분의 T알파는 임의의 실수가 되어지잖아요. 왜? T알파 자체가 매개변수로서 실수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실수 T알파 프라임으로 놓게 된다면은 이 식의 형태는 이 식의 형태와 같기 때문에 알파.v1은 역시 집합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원점을 지나는 3차원 공간상에서 직선은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볼게요. 3D, 즉 3차원에서 원점을 안 지나는 직선상의 점집합은 R3의 부분 공간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총 종합을 해보면은 R3 공간에서, 즉 3차원 공간에서 R3의 부분 공간이 되는 집합은 원점, 즉 말해서 0,0,0 이 원점이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것이 바로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이러한 3차원 공간이 있다. 이 3차원 공간상의 모든 좌표점들은 R3로 대표가 되어지죠. 즉, 세 개의 좌표 X, Y, Z로 대표가 되어진다. 이럴 적에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원점을 지나는 평면 또한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X, Y, Z 3차원이 있다고 했을 적에 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 있죠. 이 평면의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제로,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이러한 평면은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진다라는 거 아까 했죠. 이 평면 방정식에서 X, Y, Z 대신에 원점인 0,0,0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 이코르 우변 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거 R3 자신, 즉 말해서 3차원 공간상의 좌표점, 그것이 역시 R3의 부분 공간이 되어진다 이거야.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거, 부분 공간이 되든지 벡터 공간이 되든지 간에 항상 연산 두 개가 정의돼야 된다겠지요. 그 연산 두 개를 동그라미 플러스로 벡터 어디션을 표시하고 또 점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표시했을 적에 벡터 어디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많이 했지요. 또 한편 R2 공간에서 R2 부분 공간이 되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
어디에서? R2 공간에서. 그것은 원점, 즉 0,0 이것이 R2 부분 공간이 되어지고, 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어지죠. 2차원 XY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AX 플러스 BY는 제로, 이런 형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R2 자신이 자기의 부분 공간이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서도 이것은 R2 또는 R3의 부분 공간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즉 3차원 공간이죠. 즉 좌표 3개에 의하여 나타나는 R3 공간이 3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3D, 3차원에서의 모든 좌표점들의 전체 집합 R3 중에서 라지 U라는 집합을 정의를 할 거야. 라지 U라는 집합은 U1, U2, U3라는 세 개의 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세 개의 좌표는 당연히 실수 원소이지요. 동시에 이 세 개의 좌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은 표시하지 않고 그것을 네모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 네모에는 이 세 개의 좌표가 가져야 될 구속 조건이 적어지죠. 이 세 개의 좌표가 하나도 구속 조건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U1, U2, U3에 의하여 결정된 공간은 R3 공간이 되어지죠. 이렇게 라지 U 집합을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해 놓았어. 즉 라지 U는 U1, U2, U3라는 세 개의 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세 개의 좌표들과의 관계는 이 네모 속에다가 적을 거단 말이야. 단 U1, U2, U3는 다 실수 원소이다. 그렇다면은 네모에 들어갈 조건이 어떤 조건이 들어갈 거냐면은 U1 플러스 U2가 제로가 되는 조건이 이 세 개의 좌표들 중에서 이 두 좌표에 적용이 되어질 적에 라지 U 집합은 실수체 위에서 벡터 공간인가? 라고 여쭤봤죠. 단 두 연산 동그라미 플러스와 점은 일식에 의하여 정의되어져 있다. 이 1이라는 것은 로마자 1이죠. 고로 이 일식에 의하여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정의되어져 있다. 그 말이야. 이제 이 네모에 들어갈 조건이 구체적으로 U1 플러스 U2는 제로라고 정해졌죠. 이 경우에 라지 U 집합이 과연 벡터 공간이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일단 yes, 벡터 공간이 되어진다. 어떠한 연산하에서? 동그라미 플러스와 점이라는 연산하에서 어떻게 정의된? 이렇게 정의된. 자, 지금부터 증명해 보겠습니다. U, V, W를 라지 U 원소라고 할 때 U라는 것은 U1, 마이너스 U1, U3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죠. 왜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까? 이미 전제 조건에서 U1과 U2를 더한 것은 제로가 되어진다겠죠. 그런데 U라는 점은 U1, U2, U3 이 세 개의 좌표에 의해서 정의되어지기 때문에 U라는 점은 U1, U2인데 U2 같은 경우는 이 식으로부터 마이너스 U1이 되어지죠. 고로 U2 대신에 마이너스 U1을 적어 놓고 U3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U3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적어 놨어? 라지 U 원소인 UVW를 구체적으로 정해줌에 있어서 U를 이렇게 정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V를 또 이렇게 세 개의 좌표로 정할 거야. 고로 V라는 것은 V1, 마이너스 V1, V3 그렇게 되어지겠죠. 원래는 V1, V2, V3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의가 되어야 돼?
여기 보다시피 UVW가 라지 U 원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라지 U 원소는 U1, U2, U3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라는 것이 라지 U 원소라면은 V라는 것은 V1, V2, V3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V2라는 것은 이러한 구속 조건 하에서 V1 플러스 V2가 제로가 되는 관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V2 대신에 마이너스 V1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V3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줬다. 또한 라지 U 원소인 W라는 점은 W1, 마이너스 W1, W3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지죠. 이것 또한 이 구속 조건을 그대로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속 조건 하에서 라지 U 집합이 벡터 공간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보려면은 먼저 이 8가지 공리가 만족되어지는가 그걸 봐야 되겠지요. 그 전에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전제 조건, 즉 이것과 이것이 성립하는가 그것부터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이미 성립한다고 나와 있죠. 어디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미 여기서 정의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이미 충족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1부터 A8까지의 8개의 공리만 만족시키는가 그것만 체크를 해서 만족하면은 라지 U 집합은 벡터 공간이고 못 만족하면은 벡터 공간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리게 되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공리 A1 이것에 대해서 체크해 봅시다. 자, A1이라는 것은 U 동그라미 플러스 V 이것이 V 동그라미 플러스 U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게 된가 봅시다. U 벡터 어디션 V는 서로 같은 좌표끼리 더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U1 플러스 V1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좌표는 U2와 V2인데 그들 각각이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V1 그렇게 되어지죠. 어떤 조건 때문에? 바로 이 조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번째 좌표는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V1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U3 플러스 V3 그렇게 적어주고 그런데 이 결과는 V 동그라미 플러스 U하고 같지요. 즉 말해서 이것을 그대로 풀어 헤쳤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리는 충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가 그걸 체크하는 거죠. 즉 U 벡터 어디션 V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와 W를 벡터 어디션 시킨 것이 과연 이 뒤에 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U하고 벡터 어디션 시킨 것하고 같은가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먼저 이걸부터 계산해 봅시다. U 동그라미 플러스 V는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방금 좀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플러스 그대로 적어주고 이 W는 W1, 마이너스 W1, W3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을 벡터 어디션 시켜 무엇에 따라서 여기에 정의된 것에 의해서 고로 이것을 가장 앞에 좌표하고 이것을 가장 앞에 좌표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두 번째 좌표하고 이것을 두 번째 좌표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것을 세 번째 좌표하고 이것을 세 번째 좌표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번에는 V와 W를 벡터 어디션 시키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U하고 벡터 어디션 시켜 봅시다. 고로 이 U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U1이 왔죠. 그 다음에 벡터 어디션 그대로 표시해주고 이것은 이대로 되어진다. 고로 이것과 이것을
벡터 어디션을 시키면은 같은 성분끼리 다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같기 때문에 A2 공리도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리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U 벡터 어디션 항등원 이코르 U가 되어지는 이 항등원이 원래의 집합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그걸 체크하는 것이죠. 즉 말해서 세 번째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U 벡터 어디션 항등원 또는 영벡터 또는 아이덴티티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또는 제로 벡터 이것을 그러면은 이것을 쫙 계산을 해주면은 이 U라는 것이 가로 열고 U1, 마이너스 U1, U3 그렇게 되어지죠. 이 영벡터란 것은 0, 1, 0, 2, 0, 3 그렇게 정해주겠습니다. 무엇을? 항등원 제로 벡터를. 그렇기 때문에 이 U 벡터와 항등원 제로 벡터를 벡터 어디션을 시켜주면은 U1 플러스 O1 또 마이너스 U1 플러스 O2 또 U3 플러스 O3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여러분들 그 철저히 주의할 것은 여기서 항등원 O벡터 있죠. 또는 영벡터 또는 제로벡터 이러한 항등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을 때 어떻게 나냐면은 가로 열고 O1, O2, O3 그렇게 놨지요. 그렇게 놨기 때문에 O1과 O2와 O3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O1과 O2 관계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가 되어지는가 그걸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왜 그래? 모든 U 원소들은 전부 다 가장 첫 번째 좌표하고 두 번째 좌표를 더해놓은 것이 재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해서 U라는 좌표의 각 성분들과 항등원 좌표의 각 성분들을 이렇게 그대로 더해놨어요. 벡터 어디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원래의 U가 나와야 되죠. 왜 그래?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U 벡터 어디션 항등원은 원래의 U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 벡터 어디션 항등원은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 자체가 U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O1, O2, O3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당연히 이것은 이것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O1은 제로가 나와야 되고 이것은 이것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O2도 제로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이것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O3도 제로가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항등원 O1, O2, O3 이 좌표에 의한 것들은 전부 다 0, 0,0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은 라지 U 집합의 원소가 되어지죠. 왜 그래? 보십시오. 라지 U 원소가 되어지려면은 U1, U2, U3 형태로 되어져야 되는데 U1과 U2를 더해놓은 곳이 제로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라지 U 원소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구해놓은 항등원이 0,0,0이 나왔어. 그러면은 첫 번째 좌표와 두 번째 좌표를 더해놓은 곳이 0 더하기 0은 0 맞죠? 지금 말해서 U1 플러스 U2는 제로라는 첫 번째 좌표와 두 번째 좌표를 더한 것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 그 말이야. 고로 세 번째 공리도 만족시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리는 U에다가 벡터 어디션을 해놨어. 무엇을? U 여곤을 벡터 어디션을 했단 말이야. 그 결과가 항등원이 돼야 되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U라는 U 벡터의 항등원이 원래의 집합에 존재하는가 그것을 여쭤봤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공리 봅시다. 자, U라는 것하고 U 여곤인 마이너스 U를 벡터 어디션 시켰어. 그 결과가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겠어. 그런데 항등원은 0, 0, 0 이렇게 나왔지요. 아까 좀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U 벡터 어디션 플러스에 대한 여곤을 마이너스 U로 표시했을 적에 마이너스 U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답 마이너스 U라는 것은 마이너스 U1,
그냥 U1, 마이너스 U3 그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얘하고 더해 나오는 것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U1, 여기는 원래는 마이너스 U1인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U1, 그 다음에 마이너스 U3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성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앞전에 여기 강의를 클릭해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집합이 주어졌어. 물론 그 집합의 두 가지 연산이 당연히 알려져 있어야 되죠. 이 집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연산이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와 점 이렇게 나타낸 걸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져 있다고 해서 이럴 적에 이들 차표 간에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다고 했을 적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표점들의 집합이 과연 벡터 공간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에서 별별 조건이 다 올 수가 있어. 별별 조건이 다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이것을 차근차근 다 점검해 나가면은 벡터 공간이 되겠다 안 되겠다, 무엇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원래의 집합 라지 U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벡터 공간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적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체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냐면은 그 집합, 즉 이 집합에 벡터 어디션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을 적에 어떤 것이 벡터 공간을 형성하는 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그 집합 속에 그 연산에 해당되는, 즉 벡터 어디션에 해당되는 항등원과 역원이 있는가, 그것만 체크를 해보면은 이것은 벡터 공간이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것을 금방 판단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